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에, 오늘이 4월 7일이고 4월 12일은 선거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이제 이게 봄인가 하면은 5월달 가면은 여름입니다. 갑자기 날이 더워지면서 여름이 온다.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 국제 그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렇습니다. 또 11월 달인가 되면은 외국에는 또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또 선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난 지도 2년이 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쟁이 끝나야 중동 전쟁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해안선이 지금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중국해, 그 다음에 홍해, 아덴만, 이런데 그 해상 지역이 이제 국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도 그렇고 홍해, 아덴만 이런 데도 그 해상 지역에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나야 중동 전쟁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좋아진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정 협정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군사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고, 이런 조건만 러시아가 인정해주면은 휴전협정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물가도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모든 것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 파괴로 인한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살기가 팍팍해진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 파괴가 되는 것은 빨리 되고 복구는 늦게 되고, 인구를 지금의 80억, 90억에 육박하는 것을 반절을 줄일 수 있나요, 갑자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적으로 환경 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국제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그래도 국제적으로 좋은 영향이 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좋은 조건으로 휴전 협정을 뭐 하면은 좋겠죠. 그래요. 그래서 중동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남중국해 아득한 오래전에는 남중국해에 대해서 분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남중국해가 점점 필리핀하고 저번에 물대포로 서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미일 필리핀, 미국, 필리핀, 뭐 이렇게 앞으로 남중국해 자유항해를 한다. 합동으로. 그 남중국해의 분쟁이 앞으로 점점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홍해라든가 아덴만 이런 데도 그 해상 지역의 분쟁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요. 앞으로. 육지보다 더 심합니다. 사실상 해상 지역은 경계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적용하는 구역이 나라마다 조금씩 통일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자기 나라 바다 지역이라 해서 다른 배들이 드나들지 못하면은 말하자면은 완전히 마비가 되잖아요.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혈관, 핏줄이 완전히 막혀버리잖아요. 죽잖아요, 결국은. 아덴만 해역이라든가 홍해 지역, 남중국해 지역, 이런 데 완전히 막혀버려서 배가 못 다닌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수출 수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오게 됩니다. 막대한 지장이 오게 돼서 완전히 동맥경화에 걸려서 완전히 사람으로 비교하면 혈관이 다 전부 다 막혀버리면 죽잖아요. 결국은 국제사회도 죽습니다. 결국은 그게 바닷길 항로라고 하잖아요. 해로 전투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해로라는 게 항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해상 항로. 그 다음에 비행기가 다니는 길, 바닷길, 육지로 다니는 육로, 해로, 항로, 그런 것이 중요해요. 남중국해 같은 데를 완전히 자기 바다 지역이다 해서 거기에 다른 배는 드나들지 못하게 하면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거기가 막혀버려서 국제의 해상 도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엄청난 지장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잠깐 뉴스를 봤는데 벌이 다 죽는다. 한 50년, 100년 전에는 벌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벌이 양봉을 하는 사람들은 벌이 잘 커요. 그래가지고 벌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벌이 다 죽어서 없다. 그래서 가수원 내에 꽃이 피면은 수정이 안 돼가지고 사과가 달리지 않는다. 과일에. 그래서 과일 값이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파괴 때문에 사과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온, 그런 것도 나빠져서 사과나무도 자라지 않지만은 벌이 다 없어요. 벌이 전부 다 수정을 시킵니다. 말하자면은 사과나무의 꽃은 여자고, 그 다음에 남자는 벌입니다. 그래서 남자 벌이 이제 사과꽃에 앉아서 꽃가루를 묻혀주면은 거기서 수정이 돼가지고 아들, 딸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벌이 다 죽어가서 없어가지고 사람이 붓을 가지고 일일이 가수원을 쫓아다니면서 분 가루를 일일이 칠하고 수정을 시켜준대요. 그런데 사람이 일일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값이 더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일 값이 점점 더 비싸진다.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과일 값이 앞으로 비싸진다. 자연 환경 때문에 벌이 죽는다다. 자연 환경 때문에 사과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자연 환경 때문에 수정을 시켜주던 벌들이 다 죽어서 거의 없다. 그것 때문에 과일 값이 점점 올라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자연 환경 학자들은 벌을 보면은 자연 파괴의 심각도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 벌이 잘 자라면은 자연 환경이 좋다. 벌이 많이 죽는다. 그러면 자연 환경이 엄청나게 심하게 파괴됐구나. 그래서 자연 환경의 척도로 기준을 삼아서 볼 수 있는 동식물 중에서 벌을 봅니다. 벌을 기준으로 해요. 벌이 원래 환경 파괴에 아주 예민합니다. 환경 파괴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환경학자들이라든가 그런 환경학회에서 벌을 가지고 환경 파괴의 척도를 어느 정도 파괴됐나 바로 표준을 벌을 보고 환경 파괴의 표준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이 응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벌이 죽는다. 그래, 응애가 그게 말하자면은 응애라는 라는 것도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습기가 많고 온도가 맞지 않고 그러면 벌들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벌이 죽는다는 것이 내가 한 2, 3년 내지 4년 정도부터 알았습니다. 보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봤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벌이 죽게 된다. 그래서 벌이 죽으면은 결국은
전 세계의 농산물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벌의 영향이 엄청나다 그 얘기입니다. 벌이 전부 다 그 농작물에 그 수정을 시켜서 벼 알이 생기고 과일 알이 생기고 오이 열매가 맺고 다 그래요. 열매 맺는 것은 전부 다 벌이 가가지고 수정을 시킵니다. 벌이 꽃이 피면은 원래 식물의 생리 현상을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꽃이 이제 활짝 핍니다.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꽃향기를 날려요. 왜서 그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그런 아름다운 꽃에서 아름다운 꽃향기가 공기로 많이 흘러가는가? 벌을 유혹하는 거예요. 벌이 나인데 빨리 와서 나하고 연애 좀 하자. 그래 와서 거기서 꿀을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꽃가루를 수분을 시켜서 수정 좀 시켜다와. 그 벌들이 원래 그 꿀도 따고 그 다음에 그 꽃가루도 묻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 저 꽃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암꽃, 수꽃,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순놈 꽃가루를 갖다가 암놈에다 묻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이 농작물의 그 씨앗이라는 것은 그런 수분 그 수정 관계를 거쳐서 생산됩니다. 그게 벌이 없는 것은 그 농작물 생산의 종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목숨이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면은 벌도 죽고 벌이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살지 못해서 죽으면은 환경도 파괴되고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환경 파괴가 심하게 되고 엄청나게 영향이 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벌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사과가 생산될 때 인력 투입을 집약적으로 많이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농사는 집약적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농업 형태예요. 그렇지만은 외국 같은 데는 워낙 그 땅이 넓기 때문에 농업 기계화로 하기 때문에 조방적 농업입니다. 그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 그 반대말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단위당 면적에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집약적 농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좀 거칠게 들어간다 하는 걸 갖다가 거칠 조자로 써서 조방적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집약적 농업을 많이 해서 단위당 생산량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사과 재배하는 시기라든가 재배에 적절한 시기에 단위당
노동 인력을 지박적으로 투입을 해서 사과 생산을 많이 하겠다. 이런 뉴스를 내가 오늘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것만 가지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그 사과 생산이 많이 되는 게 아니죠. 벌이 없으니까. 벌이 하는 일을 사람이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벌이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벌통을 10통을 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을 10통 사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 갖다가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오이라든가 뭐 호박 이런 걸 딸기라든가 재배하면은 다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지 않는 농작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가 연해를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이제 하는 일이 벌입니다. 벌이에요. 벌이 이제 없어서 결국은 농촌에서 벌통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벌통이 생산이 잘 되고 좋을 때는 원래 벌을 밀봉을 하는 밀봉가들은 철 따라 이동을 하면서 벌통 100통, 200통을 트럭을 이용해서 원래 벌을 밤에 이동을 합니다. 낮에 이동을 안 해요. 벌이 원래 밤이 껌껌하게 되면은 다 들어오거든요.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벌통에 다 들어옵니다. 100%. 그때 이제 문을 딱 닫아가지고 밤에 이동을 하죠. 낮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벌이 꿀 따라서 이제 꿀 따러 멀리 갔는데 들어오지 않은 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을 닫고 가면은 그 벌 따라간 그 벌들을 전부 다 잃어먹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동을 합니다. 그 밀봉가들은 대개 보면은 철 따라 꽃이 피는 많이 피는 지역을 이동을 하면서 꿀벌 밀봉업을 해요. 그래서 뭐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는 때가 5월 20일이다. 그러면은 아카시 단지 많은 지역의 밀봉가들이 이제 밤 한 9시 정도 되면은 벌이 거의 들어옵니다. 해 떨어지면 귀신같이 다 들어와요. 100% 들어옵니다. 그때 문을 싹 닫아가지고 밤에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제 넣고 아침에 열어놓으면은 거기서 또 활동을 하지요. 낮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이 꿀 따라간 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해줘도 그 사람이 일일이 뭐 붓을 들고 꽃가루를 이렇게 그걸 갖다 인공 수분이라고 합니다. 인공 수분 수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벌이 많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도 지금 벌이 없어가지고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통을 일부러 산다는 겁니다. 그래 벌통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 거 사니까 농산물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이 없어가지고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농사가 안 돼서 지금의 농작물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온, 환경이 기상이변 때문에 사과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나빠져서 이상한 사과나무의 질병, 무름병, 뭐 이런 것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남쪽에서는 더워서 사과나무는 재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병이 생기고.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 가장 지금 현재는 고온 상태지만은 옛날에는 그 남쪽 경상도 지방이 가장 그 사과 재배의 최적지였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거기는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안 되고, 강원도 쪽에 지금 올라와서 사과나무를 재배하게 되면 가장 기온이 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상도 남쪽 지방의 사과나무 재배 최적지에서 기상이변 때문에 강원도 추운 지방 쪽으로 옮겨와서 강원도 지역이 사과 재배의 최적지가 됐다. 앞으로 고온 현상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은 강원도도 이제 더 더워지면은 결국은 저 평양이라든가 백두산 그쪽으로 이제 다시 또 사과 재배 최적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점 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 거기까지 나중에 사과 재배가 최적지가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시베리아도 기상이변 때문에 날이 더워지면은 이제는 사과라는 그 과일 종목은 멸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사과 재배도 안 돼서 사과값이 비싸게 되는 원인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이 다 죽어서 없어서 수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이 재배가 안 되고 열매를 맺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비싸진다. 그리고 이제 그 유지류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농산물 중에서도 그게 이제 재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벌이라는 곤충이 환경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도로 삼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벌이 살지 못해서 다 벌이 멸종이 되면은 결국은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환경이 파괴되면은 살아남는 게 없어요. 벌도 죽고 사람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환경 파괴 때문에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